2019년 12월 1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증권거래소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가 개장합니다. 사우디 아람코 세계 최대 석유회사 시가총액 1조 7천억 달러 첫날 주가는 상한가를 쳤고 빈살만 왕세자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0날 뒤 2020년 1월 3일 새벽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상공에서 미군 드론이 한 대의 차량을 조준합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인물은 이란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 표면적으로 보면 이 두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사우디의 기업 상장과 미국의 이란 장성 제거, 전혀 다른 장소, 전혀 다른 영역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 20알의 간격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5년 동안 이 퍼즐이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었는지, 오늘 우리는 2020년의 겨울로 돌아갑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기업 공개는 단순한 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빈살만 왕세자의 정치적 생존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2016년 왕세자는 비전 2030을 발표합니다. 석유에 의존하는 사우디 경제를 근본부터 재편하겠다는 계획, 네옴시티라는 500억 달러짜리 미래도시, 관광, 엔터테인먼트, 기술, 사우디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에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돈입니다. 천문학적인 자본. 아람코 상장은 바로 그 자본을 조달하는 열쇠였습니다. JP모건 체이스의 분석에 따르면 아람코가 약속한 배당금을 감당하려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64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비전 2030이 작동하고 그래야 빈살만의 왕세자 입지가 지켜집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빈살만이 사우디 정부의 이름으로 배당금 부족분을 국가가 보전하겠다고 공시했다는 사실. 달리 말하면 사우디의 국가 재정이 유가 60달러 선에 묶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유가가 흔들리면 사우디 국가가 흔들립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었을까요? 아람코 상장 주관사는 골드만삭스와 JP모건 체이스였습니다. 월가는 빈살만의 약점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람코 탐장일은 2019년 12월 11일, 솔레이마니 사살은 2020년 1월 3일, 그 사이 23일, 이 기간 동안 중동 정세는 급격히 냉각됩니다. 12월 27일 이라크 키르쿠크의 미군 기지가 로켓 공격을 받아 미국인 한 명이 사망합니다. 미국은 즉시 이 공격을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규정합니다. 12월 29일 미군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카타이브 헤즈볼라 기지 5곳을 공습합니다. 31일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이 시위대에 포위됩니다. 그리고 나흘 뒤 솔레이마니가 사살됩니다. 이 모든 연쇄 반응이 아람코 상장 직후 20날 사이에 집중된 것입니다. 중동 정세가 극도로 불안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유가는 상승합니다.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솔레이마니 사살 직후 브렌트유는 한때 배럴당 70달러 선을 넘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중동이 들끓는데 유가는 며칠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뒤 2달 뒤 유가는 폭락합니다.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수준까지.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확인됩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뒤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세계 경제가 멈추고 석유 수요가 폭락합니다. 그리고 4월 20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가격이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 63센트를 기록합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석유를 가져가는 쪽이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넘기는 쪽이 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저장 공간이 없을 만큼 석유가 남아 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우디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람코 상장 성공의 전제 조건이었던 배럴당 60달러 유지가 불과 넉 달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빈살만이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던 배당금은 돈이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8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돈 많기로 유명했던 사우디가 배당금 때문에 빚을 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단순한 재정 악화가 아닙니다. 사우디가 국제자본시장에 빚을 진 국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국가의 독립성이 줄어들고 채권자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채권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2026년 4월, 이 분석이 단순한 음모론적 해석이었다면 5년 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사우디는 비전 2030을 성공적으로 추진 중이어야 하고 아람코 주가는 건재해야 하며 중동은 평온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아람코 주가는 약 15% 하락했습니다. 피치 신용평가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아람코의 성과 연동 배당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때 6%가 넘었던 배당 수익률은 이제 5%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2026년 3월 아람코는 18개월간 3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합니다. 주가를 자체적으로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26년 3월
3월 카타르 라스라판 LNG 시설이 공격을 받고 카타르 에너지가 포스마주어를 선언합니다. 전 세계 LNG 수출국 2위 카타르의 LNG 생산이 멈춘 것입니다. 같은 달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합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해 최고 지도자 알리 카메네이가 사망한 뒤에 보복 조치였습니다. 중동 전체의 에너지 생산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어느 나라의 LNG만 무사한가? 미국입니다. 2025년 미국은 연간 1억 1,100만 톤의 LNG를 수출해 역사상 최초로 1억 톤 선을 돌파했습니다. 카타르를 2천만 톤 이상 앞섰습니다. 전 세계 LNG 수출 시설 투자 결정의 90%가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5년 전 분석이 예측한 그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빚을 지고 중동 경쟁자들의 생산은 무너지고 미국만 에너지 패권의 절대 강자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2년 9월 26일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노르트 스트림 1번, 2번 가스관 4개 중 3개가 발트해 해저에서 폭파됩니다. 2021년 완성되었지만 독일이 인증을 보류하여 가스를 흘려보내지 못하던 노르트 스트림 2, 러시아가 독일에 저렴한 가스를 공급하던 노르트 스트림 1, 두 파이프라인이 단 하루의 밤에 사라졌습니다. 덴마크와 스웨덴은 2024년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독일 수사는 계속되었고 2025년 8월 이탈리아에서 우크라이나계 용의자 한 명이 체포됩니다. 그리고 10월 폴란드 법원은 또 다른 용의자의 독일 인도를 거부합니다. 폴란드 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정말 이 사보타주를 저질렀다면 그것은 침략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이제 그 결과만 봅시다. 2021년 유럽의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 의존도는 40%가 넘었습니다. 2024년 그것은 1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미국산 LNG입니다. 2025년 기준 유럽은 미국 LNG 수출의 38%를 구매하는 세계 최대 고객이 되었습니다. 누가 가장 많이 남겼는가?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답은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거대한 판 위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묻겠습니다. 한국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연속 미국산 LNG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도 한국은 미국산 LNG 아시아 수입 4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같은 기간 카타르에서 한국으로 오던 LNG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카타르산 LNG 한국 수입은 20%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점점 더 미국의 가스 수출 정책에 의존하는 구조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LNG 수입량의 약 30%를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카타르와 중동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그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었습니다. 카타르 라스라판이 공격받았습니다. 한국의 LNG 수입선 중 가장 취약한 경로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5년 전 설계도가 마침내 마지막 페이지에 다다른 것일까요? 중동의 전통 에너지 공급망이 하나씩 무너지고 한국이 대체할 수 있는 공급처가 하나씩 줄어들고 최종적으로 남는 선택지는 단 하나, 미국산 LNG뿐인 구조. 오늘 우리는 2019년 12월 11일에 아람코 상장부터 2026년 3월에 카타르 포스마주어까지 6년에 걸친 에너지 패권 재편의 지도를 따라왔습니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람코 상장과 솔레이마니 사살 사이의 20알,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제 우리는 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연쇄적 사건들이 아니라 사우디의 재정을 외부 자본에 메어놓는 장치였고 중동 산유국들 사이에 결코 메워지지 않을 균열을 만드는 신호탄이었으며 미국의 에너지 패권 이동이 본격화되는 개전의 총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비용은 대부분 중동 국가 스스로가 지불했습니다. 2026년 현재 미국은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우디는 자사주를 사들여 주가를 방어합니다. 러시아의 유럽행 가스관은 바다 밑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는 생을 마감했습니다. 카타르의 LNG 공장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모든 변화의 종착지에서 미국산 가스에 가장 충실한 고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난 6년간 우리가 뉴스에서 봐왔던 사건들, 이란 장성의 죽음, 코로나의 등장,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 충돌, 그리고 카타르 공장의 침묵, 이것들은 정말 각각 다른 사건이었을까요? 아니면 2020년 초에 이미 시작된 하나의 긴 설계도였을까요? 에너지를 준 자가 세상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세상의 에너지는 단 한 지점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이 보이십니까?